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해군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수 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력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 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예, 갑자기 날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인데요. 북한 얘기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나라 밖에서 전해진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러시아 미사일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여러 공개된 삼성전자 입주 건물인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로도 만나보겠지만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보복을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크림 대교가 아직 소행이 확실치 않은 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후에 보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 측은 현지 법인의 건물이 피격당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피해를 입었다. 법인에서 150m 떨어진 곳이 피격이 당하면서 저 보시는 것처럼 키이우 소재 삼성전자 입주 건물의 일부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지금 휴일인 만큼 출근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이렇게 알려오고 있는데 현재 건물 통제가 돼 있고 피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정확한 피해 규모, 상황 그리고 얼마나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유리창이 깨지고 다쳤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듯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삼성전자 입주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부 유리창이 훼손되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지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0m 떨어진 곳에 피격을 당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저희가 북한 도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국내 정치 이슈 이후에 뉴스탑 10 끝부분에 저희가 이 키이우 관련 속보 얘기는 하나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뉴스탑 10 끝부분 말미쯤에 되면 새로운 영상들이 외신과 SNS를 통해서 들어올 테니까요. 이 얘기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뉴스탑 10은 1위와 2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자정을 막 넘긴 심야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회항했는데도 꽤 과감한 북한의 도발인데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길었던 잠행을 깨고 이 사진들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가장 최근의 모습은 아니고 북한의 도발 중에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이 미사일 발사장에 직접 참관한 모습, 담배를 들고 귀를 막은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모습이 하나하나 보였어요. 사진을 공개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일단 먼저 판단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오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을 기해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부부의 사진뿐만 아니라 한 90여 장 되는 이 미사일 발사 사진을 전부 다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행보가 묘연하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오늘 사진을 보니까 최근에 한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발 현장에 전부 다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라는 것과 함께 이 사진들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번 이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이제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인민군 전술 해군용 부대 군사훈련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이 미사일들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번 훈련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사일 종류도 다양하고 또 발사의 어떤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죠. 예. 거기다가 목표 지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보면 이 항모가 뜨면 북한은 상당히 이제 이 활동을 줄이고 전부 다 조용했던 것이 일상적인 관리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레이건함이 돌아오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적극적인 지금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전과 달리 북한의 어떤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부인 이설주까지 동행한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총동원 체제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화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심야에 쐈던 그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최근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지켜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고영환 박사님. 고영환 원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찡그린 김정은 위원장, 귀를 막은 이설주. 이게 우리 미사일이 이렇게 센데 직접 최고 지도자 부부가 관람했고 위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좀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뭐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소리고요. 사실 이설주가 같이 김정은과 같이 갔다는 거는 아마 어디 휴양지 같은 특각 가까운 뭐 또 저수지도 갔댔다니까 이런 거 보면 이설주하고 동행해서 어디 그 부대 사이에 쉬는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설주를 데리고 나가서 했는데 얼마 요란하면 우리 최고사령관이 무력총사령관이 저렇게 귀를 막을 정도로 우리 위력이 대단한 것을 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이설주는 그 어떤 휴양이든가 뭐 휴가든가 짬 시간을 나서 김정은과 동행하던 도중에 뭐 미사일 발사를 같이 본 것으로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정차장.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가장 긴 잠행. 뭐 잠행이라는 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데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진을 한 노동신문 89장 정도 공개를 했던데 7번의 도발을 모두 다 진두지휘했다. 이거를 하나하나 북한이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오늘이 이제 뭐 그 노동당 이제 창건일이기 때문에 북한 그 주민들에게 이 지도자인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그들 주장대로 어떤 미국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지도하고 있다,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 이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노동신문의 어떤 특집한 사진을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좀 자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집 노동신문 같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서 도발이 이루어졌고 그 도발에 이 현지 지도를 한 이 김정은의 모습을 담은 이 노동신문을 이게 그 인민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했다. 어느 정도 약간 좀 기획된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름간 핵훈련을 지도했다 김정은이. 그 메시지도 한번 볼까요? 고영환 원장님. 여기 보면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면 대화 협상을 운운하는데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대화할 생각이 없다. 그 메시지와 함께 노동신문에 뭐 한 100장 가까운 사진들을 다 한꺼번에 쫙 모아서 공개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기본적으로 오늘 당창건 기념일이니까 뭐 북한 주민들이 이제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큰 계기 때마다 뭔가 큰 것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이제 오는 16일부터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핵실험이라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합쳐서 쏘고 특히 수중 발사 미사일 같은 것을 쐈어요. 근데 예. 그거를 호수에서 쐈단 말이죠. 저게 아마 연풍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김정은 특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보면 어떤 의미인 것 같은가 하면 그러니까 심포든가 거기는 위성이 하도 보니까 끌고 와서 몰래 아주 기습적으로 거기다 놓고 쏜 건데 아마 잠시만요. 아직 수중 미사일은 아직 쏜 것 같지가 않고. 저 사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장님. 근데 네네. 연풍호라고 했는데 네. 좀 더 꼭꼭 짚고 가기 위해서 정확히 특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연풍 호반에 예. 큰 김정은 특각이 있습니다. 원산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저 평안북도입니다.
아, 평안북도. 예, 평안북도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산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원산은 평안북도. 아닙니다. 예. 평안북도에 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호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호수에서 바지선 같은 걸 밑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쐈는데 저걸 보면 어쨌든 아직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시험 단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각종 종류의 미사일을 각이한 순간에 각이한 정서에서 각이하게 섞어 쏘기를 함으로써 한미 체계를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저 대화할 내용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뭐 지금까지는 몸값을 최대한을 올리는 거죠. 어쨌든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 우리 정부가 내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핵기가 뭐 전술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하는데 어쨌든 호숫가에서 수중 발사 미사일을 쏜 거는 정말 좀 특이한 거고 맞아요. 저거를 공개한 것도 특이한 거고 그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미사일을 보는 모습을 부부가 보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정말 특이한 경우가 맞습니다. 맞아요.